최근 밝혀진 충격적인 북한 해커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의 여유를 주는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추천해드립니다 하면서 파일을 뿌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 해커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에?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이게 뭐지? 북한인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었나? 참 궁금하죠? 그쵸?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스트레스 클리어 프로그램을 실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스마트폰이 초기화가 되고 먹통이 됩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북한 해커들이 등장한 겁니다. 야, 이렇게 마음 뭉클할 줄이야. 북한 해커들의 이 배려 깊은, 이 사려 깊은 생각, 이 마음, 따뜻한 마음 잘 받았습니다. 야, 이 한국인들은 이 유튜브 쇼츠, 그리고 이 인스타그램, 이 SNS 중독,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먹통으로 날려주겠어 하면서 이 악성 코드를 뿌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자, 이 진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요, 지니언스의 보고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요 지니언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 보고서를 한번 직접 보셔도 됩니다. 요 보고서에 따르면요, 최근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에서 북한의 해커 그룹이라고 알려진 코니의 해킹 활동을 포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죠? 라자루스, 킴스키 이런 해킹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코니는 이게 북한 해커 그룹의 조직도인데 여기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63연구소 소속에 있고요. 킴스키랑 같은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코니라는 해킹 그룹이 킴스키와 아주 이 프로젝트가 많이 겹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킴스키랑 코니를 같은 애들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코니는 이 킴스키가 하는 특징들이 아주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이 킴스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을 향한 첩보전을 주로 하는 해커 그룹이에요. 그래서 뭐 탈북민들을 노려가지고 혹은 한국 공무원들을 노린다거나, 그래서 국가 기밀들을 빼오는 이런 정보를 탈취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이 킴스키입니다. 다른 해커 그룹, 유명한 해커 그룹 중에 라자루스는 외화벌이 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커 그룹들마다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 이 킴스키의 역할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니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코니라는 그룹이 최근에 해킹을 하는 모습이 좀 이상한 거예요. 좀 뭔가 이상한데? 최근에 코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내에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원격으로 초기화를 해서 핸드폰을 날려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야? 왜 날리는 거야? 해킹을 하면 하는 거지 핸드폰을 왜 날려 도대체? 의문이죠. 사실 이 코니는 과거에서부터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던 해킹 그룹이에요. 이 코니는 해킹한 시스템에서 은밀하게 상주하는 것으로 유명한 해킹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해킹을 하고 나서 막 티를 내는 게 아니야. 그냥 해킹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모를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해. 조용히 있는 게 이 코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있으면서 뭘 하냐면 C2 서버, 그러니까 주인 서버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추가 기능을 몰래 다운로드를 받아. 그래서 웹캠을 여는 악성 코드를 추가적으로 받거나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주로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감시였어요. 해킹을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몰래 조용히 감시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를 들어가는지, 이 사람의 필요하면은 웹캠을 몰래 켜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몰래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콘인데, 자, 그러면 컴퓨터를 원격 조작을 하는데, 자, 요겁니다. 그 컴퓨터가 해킹을 당하면 만약에 내가 자리를 옮기잖아요. 잠깐 컴퓨터를 켜놓고 화장실을 가. 그러면 마우스가 막 움직입니다. 공포죠. 내가 컴퓨터를 켜놓고 어디에 자리를 비우면
그때 북한 해커가 들어와서 원격으로 컴퓨터를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원격으로 조작을 해요. 그러면 자리 비운 걸 어떻게 아냐? 첫 번째, 웹캠을 몰래 켜서 지금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컴퓨터에 모든 게 웹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웹캠이 없는 컴퓨터도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자리를 비운지 아냐? 여러분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구글로 계정을 로그인을 하면요, 내 기기 파인드 허브라는 기능이 있어요. 내 구글이 로그인 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기기가 여기에 나오는데 실시간으로 GPS 정보가 나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자리를 비웠다, 얘가 지금 이동하고 있다, 이런 GPS 정보들도 수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코니는 타겟의 시스템을 해킹한 다음에 조용히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키로거를 다운로드 받아. 그래서 키보드 입력을 관찰하는 거야. 그래서 구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냅니다. 구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 보안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복구 이메일로 등록되어 있는 네이버 주소를 확인해. 네이버가 있네? 그러면 네이버 계정을 해킹해서 그 네이버에 로그인한 다음에 구글에서 발송되는 보안 경고 메일을 삭제하고 휴지통 기록까지 모두 지우는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들키지 않게 활동을 하는 거죠. 무섭죠? 자, 근데 이렇게까지 걸리지 않게 몰래 활동하고 있던 코니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날려? 이건 너무 티가 나잖아. 너무 지금까지 해킹하고 있던 모습이랑 이 치밀하게 내가 안 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쌩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상하죠? 왜 초기화를 했던 것일까? 이게 아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 기기 찾기 파인드 허브라는 기능에서 잘 보면 원격으로 기기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원격에서 초기화가 돼버려요, 기기가.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다면. 자, 코니는 이 기능을 어떻게 이용을 했느냐? 이 해킹한 대상에 해킹한 컴퓨터에서 카카오톡을 들어갑니다. 보통 카카오톡이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 악성 코드를 뿌리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주변 지인들한테 뿌린 이 메시지 드린 거예요. 거기에 친구가 등록이 되어 있죠. 그 친구들한테 다 똑같이 보내. 스트레스 해소해 줄게, 이거 실행하렴 이라고. 근데 이게 악성 코드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너 해킹당한 거야? 라고 하면 바로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코니는 스마트폰을 초기화 시킨 겁니다.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면 먹통이 되죠. 그러면 연락이 끊기죠. 그때를 틈타서 카톡으로 다 보내는 겁니다.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코니는 가장 먼저 기기, 이 파인드 허브에 들어가서 초기화를 돌려줘요. 그리고 이 폰이 먹통이 된 순간 그때 카톡을 통해서 친구들한테 악성 코드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먹통을 하기 위해서, 이게 초기화가 막 빨리 돌아가가지고 막 야, 그거 나 아니야, 조심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원격 초기화 명령을 3회 이상 반복 전송했다. 그러니까 초기화를 여러 번 계속 시키는 거죠. 그냥 핸드폰이 동작하지 않도록. 그러면 피해자는 대응이 안 됩니다. 내 카톡으로 지금 악성 코드가 뿌려지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유포되었던 이 스트레스 클리어, 이 파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파일은 MSI 파일이라고 합니다. MSI 파일이라는 건 뭐냐면 윈도우즈 설치 파일이에요. 즉, 이 악성 코드는 안드로이드 폰을 해킹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타겟은 윈도우즈 컴퓨터입니다. 윈도우즈 컴퓨터를 해킹한 다음에 그 컴퓨터에 있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기기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지인들에게 또 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쫙쫙쫙 퍼져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수법은 과거에 봤던 수법이랑 좀 비슷해요. 바로 이거죠. 너 아니야 라는 해킹 기법이거든요. 뭐냐면 예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페이스북
계정을 해킹해. 그리고 이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DM을 보내는 겁니다. 야, 이거 링크 들어가봐. 이거 너 아니야? 야, 이거 사진 뭐야? 이거 기사 너 아니야? 그러면 나인가? 내가 뭔가 어디에서 찍혔나? 하고 클릭해. 그럼 로그인 페이지가 나와.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써서 해킹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면 친구한테 받았잖아요. 이거는 출처가 분명하죠.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보낸 거니까 보다 피싱에 쉽게 당하는 겁니다. 이런 수법으로 이 지금 코니가 해킹했던 PC들의 연락처들을 이용해가지고 악성 코드를 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의문점이 있죠. 갑자기 코니가 왜 그럴까? 솔직히 이거는 좀 이상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원래 코니의 스타일은 들어와서 조용히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있으면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 악성 코드 지금 몇 개 더 뿌리겠다고 지금 이 쌩 난리를 치는 게 솔직히 조금 이상한 거예요. 물론 이 악성 코드를 뿌려서 더 많은 피해자를 찾아내서 뭔가 프로젝트가 있겠죠. 목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는 이거 스마트폰이 갑자기 초기화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이게 공론화가 안 되겠어요? 이슈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게 지금 해킹 수법으로서 주목받게 될 수밖에 없는 기법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갑자기?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뇌피셜입니다. 믿지 마세요. 뇌피셜. 혹시나 북한 해커의 C2 서버가 털렸나? 보안 사고인 거죠. 어떻게 보면 북한 해커가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 코니가 쓰고 있는 악성 코드들을 제어하는 컴퓨터 혹은 서버가 있겠죠. 이 서버가 털린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들의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있을 가능성 또한 있다. 이게 보안 사고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카톡을 통해서 뿌렸던 악성 코드가 원래 코니가 사용하고 있었던 악성 코드랑 비슷하거든요.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닐 가능성 또한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무엇이겠어요? 급한 미션이 있다. 음모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급하게 해킹을 해야 될, 급하게 이 악성 코드를 쫙쫙 뿌려가지고 누군가 찾아내서 뭔가 미션이 있는 거죠. 어떤 데이터를 찾고 있다라든가 혹은 어떤 정보를 찾고 있을 수도 있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빨리 가야 돼서 급한 미션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쌩 난리를 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죠. 자, 세 번째. 이렇게 뿌렸으면 랜섬웨어를 걸거나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게 지금 이상한 겁니다. 과실. 혹시 북한 해커들의 이 해킹 활동들이 계속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잠잠해졌잖아요. 그니까 야, 니들 나 안 잊었지? 나 안 잊었지 니들? 자, 나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이다 해가지고 뭔가 과시용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보여주기식. 내가 지금 해킹을 할 수 있다. 언제든 할 수 있어. 긴장해라. 이런 것들. 혼란을 주기 위해서. 네 번째, 시선 분산인 거.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주목하고 있지만 우리가 시선에 뺏긴 채로 지금 뭔가 작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코니의 행동들이 뭔가 이상해요. 사실 지금까지 활동해왔던 스타일이랑 갑자기 이 노발대발 뭔가 좀 생쇼를 하는 게 너무 결이 다르다. 그래서 다른 해커가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건 뭔가 좀 의미가 있다, 생각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또 하나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온라인에서는 친구도 믿지 말자. 제가 이게 방송을 할 때마다, 이 영상을 만들 때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 불신의 사회로 제가 조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링크를 클릭한다, 이거는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됩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로그인 페이지가 뜨면 조심해야 됩니다. 무지성으로 믿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을 공유해. 사실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 프로그램을 공유해. 조심하십시오. 알았죠? 저도 믿지 마십시오.